안녕하십니까. 탐맨 임병수 대표입니다. 미제 사건 관련돼서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탐정 민간조사 실무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미제 사건 탐정이 진범을 찾다, 그런 주제로 또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제 민간조사 관련 실무 때문에 많이 바빠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또 요청들이 올라오네요. 민간조사 실무 관련된 내용도 참 좋지만 이 미제 사건 관련돼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진범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추리이고 또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을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꼭 미리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분석을 해본 사건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시 한번 다루어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2019년 4월 현재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언론에 좀 많이 나오네요.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입니다.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라 불리어지는 그 사건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추리를 해서 진범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까지 한번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 개요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을 검색을 하시면 기본적인 사건 개요는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추리를 해서 진범을 찾는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략한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이니까 벌써 16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쵸? 2003년 11월 6일 오후 6시 20분, 정확하게는 오후 18시 18분이라고 하더라고요. 2003년 11월 6일 오후 6시 20분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 집에서 친구 4명이서 우리 이제 엄현아 양과 함께 포함해서 4명이서 친구 집에서 이제 놀았어요. 아이가 놀다가 이제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학교와 집까지는 사실 거리는 10분 거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현아가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저녁 6시 20분 경 전화통화를 한 게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9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도 미제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이 초동수사가 많이 좀 미흡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단순 가출로 이렇게 판단을 지구대에서 했다라고 해요.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실종 96일 동안 안 돌아오던 아이가 96일째 사체로 발견이 돼요. 간절한 희망과는 달리 참혹한 모습으로 포천의 한 배수로 안에서 사체의 얼굴과 가슴 부분, 상체가 심하게 훼손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DNA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다고 해요. 자, 정리를 해보면 2003년 11월 5일에 실종이 되고 그 후로 5일에 실종이 됐는데 28일에 2003년 11월 28일, 그러니까 약 한 20여일 후에 포천이 아니라 의정부시 밀락동 그리고 낙양동 일대에서 이 아이의 휴대폰과 가방과 소지품들이 총 11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 약 뭐 한 달, 3주 가까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22일 날 의정부시 자일동 도로 확장 공사 현장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여중생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돼요. 자, 이제 정리하면 11월 5일에 실종이 되고 그 후 약 20여일 후에 포천에서 살던 실종이 됐다라고 추정된 아이가 다른 시인 의정부시 밀락동 일대에서 소지품 11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에 12월 22일 이제 달을 넘겼어요. 그죠? 의정부시 자일동 도로 확장 공사 현장 인근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곳에서 아이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속에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고 쓰레기 더미 위에 그냥 보란듯 휴대전화를 딱 올려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 휴대전화가 단순하게 꺼져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해를 넘깁니다. 2004년으로 넘어가요. 2004년 2월 8일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은 계속 이루어져 왔겠죠. 그리고 이 현아 양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원사였어요. 원사. 통일대에 근무하는. 이제 관사에 살았겠죠. 군 관사에. 군 인원까지 총 수색에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8일, 그 다음에 2월 8일, 거의 뭐 12, 1, 2, 3개월 후에 포천의 한 배수로 안에서 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자, 아이는 키가 155cm, 체중이 38kg, 단발머리를 하고 있고, 머리를 뒤로 이제 묶은 상태였고, 이 당시 이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분홍색 머리띠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사체의 얼굴과 상반신이 전부 다 설치류, 뭐 쥐 같은 설치류에 의해서 물어 뜯기고 그런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반신은 굉장히 깨끗했다. 손으로 목을 조른 어떤 흔적이나 끈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그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체는 굉장히 깨끗했고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런 정액이나 이런 검출되는 결과도 없었다. 자, 사체가 발견된 배수로는 약 7m 떨어진 배수로에서 7m 떨어진 곳에서 콘돔과 정액이 묻은 휴지 조각이 발견이 되긴 했지만 이곳이 이제 뭐 군 인근이고 좀 뭐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콘돔과 정액을 주워다가 7m 떨어진 곳에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지만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이 아이의 손가락에 그리고 발가락에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평소에 매니큐어를 바르던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놀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매니큐어를 바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이미 사망 후에 매니큐어가 손톱과 발톱에 칠해진 걸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손톱 끝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랐어요. 네, 손톱을.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손톱에 이제 매니큐어를 보통 바를 때는 이 손톱이 위아래로 이제 결대로 보통 바르는데, 이 아이의 손에 칠해진 매니큐어는 이제 결대로 된 게 아니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바르고 좀 불규칙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칠해진 걸로 봐서 사망 후에 용의자가 범인이 이 아이의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성도착증 환자일 가능성으로 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자, 성도착증 하면은 우리가 뭐 관음증이나 뭐 우리 바바리맨 같은 그런 노출증 환자라든지 뭐 어떤 여성의 어떤 특정 물건에 집착을 해서 흥분을 하는 그런 어떤 물품 음란증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시체의 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체에 대한 어떤 집착, 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자,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범인은 어쨌든 이런 변태적인 그런 성도착증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체애증, 시체에 어떤 그런 집착을 보이고, 그리고 여성의 소유물 이런 것들을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런 변태적인 성욕자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발견될 당시에 직경 60cm, 그리고 뭐 길이가 한 700 정도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자, 60cm의 배수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이제 성인이 들어가서 뭐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 숨기고 이럴 만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그런 공간입니다. 통로가. 그 안에 아이를 집어넣었는데 아이가 나체 상태였다. 나체 상태였고, 입고 있었던 교복, 속옷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소유물에도 집착하는 그런 범인으로 추정을 한다. 또 한 가지는 이 배수로 앞에 29인치 TV를 포장한 박스가 대충 이제 눈비를 맞아가지고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수로에다가 사체를 유기하고 숨기고 이 포장 박스를 갖다가 대충 막아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박스를 놓은 거는 사실 이 범인이 한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박스 이제 그 배수로가 굉장히 좀 이 약간 경사 그 약간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많이 안 띄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 경찰이나 이런 인력들이 찾기가 힘들었고 많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박스는 오히려 이제 이 박스를 갖다 놓고 대범하게 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진짜 이거를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범인이 했다면 그 앞에다 그냥 대놓고 보란듯이 박스를 갖다 놓았을 가능성도 있고, 뭐 아까 그 쓰레기 더미 위에 휴대폰을 숨기지 않고 그냥 위에다 놓은 것처럼, 마치 이제 경찰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런 대범함들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에 대한 추적도 이제 경찰이 하는데, 박스를 만든 곳, 그리고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거기에 이렇게 버렸다, 뭐 이렇게 진술이 돼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자, 범인을 다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여중생이 학교 인근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체 유기 장소가 굉장히 찾기 어려운 배수로 안에 넣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다.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대담함을 보이죠. 휴대폰을 쓰레기 위에다 놓고 뭐 그냥 이 유류품을 포천에서 이런 애를 납치해서 유기가 됐지만 소지품은 포천이 아닌 의정부에서 발견이 됐다. 그것도 그냥 눈에 보인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놨다.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대담함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2003년도에 휴대폰을 그냥 단순하게 끄면 기지국에서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의 배터리를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면 위치 추적이 기지국에서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은 단순하게 휴대폰을 끈 게 아니고 배터리를 분리해 놨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발견된 게. 자, 이 사실을 일반인들은 사실 2003년도에는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배터리를 분리를 하면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통신회사 기술자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수사관, 경찰, 군인, 군 중에서도 통신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까지 임 실장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자, 성도착증 환자인 것으로 확실히 보이고 이 아이에게 성폭행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불구자일 가능성도 있다. 자, 또 한 가지, 그 아이의 후식품 중에서 아이의 이제 학원 수강증, 그 다음 노트에 이름이 써 있겠죠. 그 이름이 써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찢었다. 자연스럽게 훼손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범인이 훼손했다. 아이의 이름을 바로 알지 못하게 지연시킬 의도로 아이의 신원 파악에 회방을 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아는 사람 또는 주변인일 가능성이 높다. 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굉장히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이 수사에 매달렸던 경찰관들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자, 언론에서도 이때가 이제 이전에 뭐 유영철 사건이라든지 또 이 바로 직전에 포천에서 어떤 강력 사건들이 좀 일어났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또 심지어는 그 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연관시켜서까지 언론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사건이 포천으로 옮겨갔다, 뭐 이런 어떤 기사도 나오고, 뭐 위에 이제 좀 높은 정치인들까지 현장에 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경찰관들은 브리핑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현직 경찰이 2004년 4월에, 그러니까 2월에 아이가 발견되고 4월에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벌어진다. 담당 경찰관이 범인을 찾지 못한 어떤 죄책감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걸로 추정이 되죠.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매니큐어를 손발톱에 칠했다.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시켜놨다. 그리고 유류품을 포천이 아닌 의정부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과 상반신이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자, 보통 배수로에서 발견되는 시체는 이렇게 쫙 뻗어서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의 시신의 모습이 약간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굽어져서 웅크려 있었다. 그래서 이 TV 포장 박스 안에 넣어서 아이를 유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사실 큰 가능성은 없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국내 최초 탐정방송에서 미제 사건의 진범을 추려가 보겠습니다. 추려가 보고, 일단 뭐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추적을 해봅니다. 용의자가 사실 2명이 있어요. 용의자가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한 명은 그 학교 가까이에 있는 문방구 주인이라고 해요. 문방구 주인의 2004년 4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경찰관이 이 문방구 주인에게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실종된 이 도로가 폭이 2m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협소한 농로예요. 농로. 조만한 농로예요. 그 작은 길에서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 근데 이제 인근에는 가까이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뭐 비명을 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면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아이를 빠른 시간 안에 납치해서 이런 사건을 벌일 정도면 차를 가지고 움직인 게 확실하다. 그런데 농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다. 거기에서 아이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차는 소형차이거나 우리 카니발이나 이런 그 RV 차에 보면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문이 옆으로 열리는 거 말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거 있어요. 폭이 옆으로 쫙 펼쳐지지 않고, 그런 차를 이 문방구 주인이 소지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이들 졸업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액자를 만드는 거래처가 아이가 없어진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방구 안에는 또 암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실이 있었는데 이 자살한 이 담당 경찰관이 문방구 주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매일 뭐 그 앞에서 담배도 피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맞다 확실히. 그래서 루미놀 반응을 실험을 합니다. 암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루미놀 반응을 했더니 이제 그 색깔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루미놀 실험이라는 게 사실은 피 속에 보면 Fe 그 철분에 반응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암실에 가서 쫙 뿌렸더니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완전한 용의자로 봤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그 사진관에서 카메라를 이제 찍으면 보통 이렇게 디지털화 돼서 탁탁탁 찍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진관은 이렇게 뭐 이렇게 팡 플래시죠. 플래시가 팡 터지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연기가 나고 이런 거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 사진관은. 그러면서 어떤 녹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알리바이가 범인이 아닌 걸로, 그리고 그 루미놀에 대한 어떤 혈흔 반응도 그 사진 암실 안에서 펼쳐져 있는, 바닥에 펼쳐져 있는 그런 녹 성분 때문에 반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용의자는 아닌 걸로, 범인이 아닌 걸로 그 당시에 추정이 됐고, 두 번째, 그 근처에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고등학생이 뭐 소형차, 마티즈인가 하여튼 그 소형차를 운전까지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그 가까운 장소에 그 시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로, 두 번째 용의자로 올라옵니다. 이 남자 학생이.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망할 당시에, 배수로에서 발견된 당시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데 그거를 일단 여기서 사망을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살해가 되고, 뭐 살해가 된 다음에 사체가 유기된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이 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이 고등학생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사상에서 다시 또 제외가 됐다. 그리고 배수로에 아이가 발견되고 그 안에 이제 삼지창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지창, 농기구. 근데 그 농기구에 대한 어떤 주인도 추적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그걸 잃어버린 적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것도 이제 어떤 범인을 찾는 데 있어서 특정이 되지 않았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두 명의 용의자는 어쨌든 아닌 걸로 됐다. 자, 오늘이 2019년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인데,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룬 이후로 뭐 한 4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오늘 또 떴어요. 오후에, 저녁 때.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여성 제보자가 한 명 있어요. 어떤 제보자냐면 흰색 차를 타고 어떤 남자가 자기 차에 타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자기가 그냥 안 타면 더 해코지를 당할까봐 탔다라는 거예요. 타고서 어느 정도를 가다가 어디에 내려주기로 했는데 안 내려주고 계속 직진을 하니까 억지로 문을 열고 거의 이제 탈출하다시피 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제보의 말이 그 운전하는 남자의 손이 굉장히 하얗고, 여자 손처럼 하얗고, 손톱에 투명 매니큐어 같은 거를 바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이후로 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여성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경찰관들이 알아서 잡겠지,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보를 안 했는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도 결혼해서 그 사이 이제 딸을 낳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보를 하게 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장 남자에 대한 그러한 지금 뭐 전화가 좀, 여장 남자에 대한 제보가 오늘 2019년 4월 8일 현재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보자를 상대로 최면 수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흰색 차에 넘버가 몇 번이었는지,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까지 몽타주를 그려서 방송에 나와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 여장 남자를 하고 다니는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
또 몽타주가 또 오픈이 돼 있고 그걸 보고 이런 비슷한 사람을 많이 봤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몽타주라는 거는 좀 사실 약간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면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최면 상태에서 찾아낸 뭐 그 차량 넘버라든지 어떤 인상착이나 이런 거는 참고만 해야 될 뿐이지 그걸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매니큐어를 사실 시신에다가 바르고 뭐 이런 행동을 한 건 정말 사이코적인 행동을 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칠해본 한 번이라도 좀 자기 손에 칠해본 그런 사람이 칠해볼 가능성이 높긴 해요. 자기 손에 칠한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언론에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상태에서 여장 남자를 지금 현재도 하고 다닐까? 그리고 이 인근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서 여장 남자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 제보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범인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매니큐어를 칠하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이슈가 돼서 그렇게 안 다니는 게 맞는데 이렇게 다닌다라는 게 그렇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좀 멀쩡한 모습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수사 인력이 범인을 잡기 위해 총동원됐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뭐 16년이 지나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다시 이제 경찰에서 내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장 남자를 하고 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딱 판단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팩트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범인을 추려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배터리의 어떤 꽂혔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면, 자, 보통 핸드폰을 뺏어서 배터리를 분리를 보통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배터리를 분리하면 기지국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물론 그냥 사람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핸드폰 끄고 뭐 이러지 않고 나는 항상 핸드폰을 배터리를 분리해 뭐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굳이 이 와중에 뭐 배터리를 분리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기지국에서 배터리 분리했을 때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에 대한 기술 전문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통일대라고 이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고 군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우리 일반인이나 심지어 경찰 수사 관련된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폐쇄되어 있습니다. 군 조직은 굉장히 폐쇄된 조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통신병인 어떤 군 보안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아이를 포천에서 납치를 했다라고 보는데 유류품이 의정부에서 발견이 됩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까지 자유롭게 갔어요. 가서 보란듯이 쓰레기 위에 휴대폰을 노출시킵니다. 마치 경찰 수사관들을 조롱하듯이. 그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 통신 관련돼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이기보다는 통신 전문가 또는 경찰 관련 통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찰 조직에 있는 사람 또는 군 내부에 있는 이러한 통신 지식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전 세 직업군으로 추려봅니다. 자, 군은 헌병이 통제하죠. 경찰 수사 인력은 IACS
시체를 찾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경찰력을 소비합니다. 아까 그 29인치 박스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박스가 남양주 어디에서 보냈고 어디에서 제작이 됐고 누구에게 보내줬고 그거를 전달한 사람은 누군지까지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업무에도 굉장히 많은 경찰력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투입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당시에 잘 모르겠어요. 군인 관련돼서 전부 다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체를 찾고 그 다음 보여지고 있는 이 팩트들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사활동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범인이 의정부 가서 유류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놓고 옵니다. 마치 조롱하듯이. 그러면 이 당시에 뭐 매니큐어를 바르고 관련된 성 도착 관련된 사람, 뭐 아까 그 뭐 이렇게 박스 관련된 사람, 아까 삼지창 주인, 또 뭐 동일 뭐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사받는 입장,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좀 자기를 숨기겠죠. 그리고 뭐 자유스럽게 어디에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봐요, 저는. 그런데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서 군인들까지 총동원이 돼서 사체를 찾는데 움직였습니다. 매우 많은 경찰과 군인까지. 그런데 의정부도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군 관련 사람으로 가능성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발견된 배수로의 직경은 60cm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좁은데 그 발견된 상황에서 그 발견한 경찰관 말에 의하면 이렇게 발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이의 발이 나체인 상태에서. 그래서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체를 놓고 이 삼지창이나 이런 걸로 밀어 넣었다는 거거든요. 발 쪽에서 밀어 넣은 걸로 보이고, 여기서 납치를 하고 살해는 어딘가에서 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사체를 유기했는데, 유기라기보다는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아이가 쭉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고 약간 웅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양을. 그럼 그 상태에서 사망을 해서 사체 경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얼굴과 상체가 다 훼손이 돼 있었다. 자, 이렇습니다. 차량을 소지했을 것입니다. 범인은 차량을 소지를 해서 그 지역을 굉장히 폭 2m 정도밖에 안 되는 농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저녁 6시 18분, 20분이면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그죠? 11월. 면은 해가 좀 짧은 때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어둠이 깔려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 2m의 좁은 농로를 자기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지역을. 그리고 이 사람은 소형차나 슬라이딩 도어의 차량을 소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통신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군 간부인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다가 군 간부가 차량을 하나 폐차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라는 게 또 밝혀져요. 자, 노트에 아이의 이름을 다 지웠다는 것도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를 차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태웠을 겁니다. 태우는데 호의동승, 예를 들어서 얘 잠깐 타라, 데려다 줄게 해서 아이가 네 하고 탔을 가능성 하나, 빨리 타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탔을 경우 둘, 그 다음 억지로 순식간에 잡아채가지고
되었을 경우 셋. 하지만 면식범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추정입니다. 자, 군인이고 아이 얼굴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서로. 그래서 살해를 했다. 차 안에서 살해를 했을 수도 있고 모처로 이동한 후에 살해를 했을 수 있다. 배수로 해서 사망을 진행된 후에 그 자리에 바로 유기한 건 아니다. 일정 기간 보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는 차 안에 장소했을 수도 있고 트렁크 안에 보관했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군부대 인근 또는 군부대 내부는 이 군인들이 뭐 2인 1조로 움직이다든지 열을 맞춰서 단체 활동을 하고 어느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일과가 끝났다가 아무데나 돌아다니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된 그리고 폐쇄된 존이다. 그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 내부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떠한 창고가 됐을 수도 있고 거기에 사체를 유기 또는 보관을 했을 것이다. 왜? 약간의 사이코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이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자기가 통제 안에 아이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즐기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해하고 바로 유기한 건 아니다. 사체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성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사체 애증을 가진 시체 애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살해한 후에 일정 시간 시체와 시간을 함께 한다. 그리고 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했을 것이다. 사망 후에 매니큐어를 칠했고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단서는 아이의 속옷과 중학생, 여중생의 교복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경찰이 못 찾을 가능성도 있지만 매니큐어를 칠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아이의 속옷과 아이의 교복도 본인이 오랜 기간 소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 비켜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군부대 인근 또는 그 내부 통제된 폐쇄 지역 안에 사체를 보관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전리품과 같은 그러한 아이의 속옷과 교복을 본인이 소지한 채 아이의 사체를 배수로에 유기했다. 그리고 나머지 유류품들은 자유로운 행동으로 의정부에다가 다른 도시에다가 보란듯이 경찰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갖다 놓았다. 자,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자, 화장품 가게에 들어와서 남자가 매니큐어를 2개를 사갔다는 거예요. 사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진한 뭐 빨간색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서 이제 찾아 사간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범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이거는 우리가 뭐 브랜드나 뭐 매니큐어 화장품 브랜드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안 나온 브랜드다 라고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는 뭐 한 개에 500원짜리 우리 뭐 장터 같은 데 보면은 막 풀어놓고서 몇 개 얼마 이렇게 파는 그런 중국산 뭐 굉장히 좀 싸구려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매니큐어였다라고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가게에서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사람은 아니다 라고 경찰에서 말합니다. 근데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 매니큐어 화장품에서 화장품 가게 가서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얘가 범인이 맞습니다. 단지 이거를 안 쓰고 어디 장터에서 이것저것 사서 빨간 매니큐어를
여러 개를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아이한테 쓴 거는 그 화장품의 가게에서 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경찰들 말대로 뭐 그냥 막 싸구려 중국산 어디 뭐 장터에 산 거 그걸 썼을 가능성이 있다. 자, 아이의 손에서 나타난 게 싸구려 매니큐어인데 이 화장품 가게에서 비싼 거 2개를 사간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오류다. 이 사람은 빨간 매니큐어를 사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하지만 아이의 손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매니큐어 중에 중국산 막 싸구려 매니큐어를 썼을 뿐이다. 고로 매니큐어 2개 중에 가장 빨간 거를 찾고 사간 이 남자가 범인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여장을 했었다면 여장을 했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일반 남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멀쩡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고 복장이나 지금 제보 들어오는 것처럼 여장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몽타주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최면 관련된 조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남이 볼 때는. 그리고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죠. 여자 용품, 매니큐어, 빨간 매니큐어라든지 이런 거를 사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범인으로 보입니다. 여장 남자라는 진술은 없어요. 자, 나이 든 사람은 아닌 걸로 추정이 돼요.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범인입니다. 범인이고 이 사람은 통신기술자 또는 군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포천과 의정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에 경찰과 군까지 동원됐지만 바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 간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색 위치까지 본인은 알고 있고 수색 위치까지 결정해서 군인들의 위치를 지휘까지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의 속옷과 여중생 교복은 이 사람이 일정 기간 심지어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리품으로 보관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군 간부를 대상으로 여중생 교복을 또는 여자 의복을 또는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나 매니큐어를 소지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의 제보와 목격자를 집중적으로 지금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 안에서 근무를 한 군 간부가 범인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지목을 합니다. 약간의 원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당시에 원사였거든요. 자, 다시 한번 주관적인 추리이고 생각이니 특정 직업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아이의 원혼을 달래야 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16년이 지난 지금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서 국민들이 여러 제보도 지금 보내주고 있지만 여장 남자 뭐 이것도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 당시에 군 관련된 제보나 목격자에 관련된 그런 조사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탐맨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어졌다면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아이를
빠른 시간 안에 납치해서 이런 사건을 벌일 정도면 차를 가지고 움직인 게 확실하다. 그런데 농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다. 거기에서 아이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차는 소형차이거나 우리 카니발이나 이런 그 RV 차에 보면 슬라이딩 도어라고 해서 문이 옆으로 열리는 거 말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거 있어요. 폭이 옆으로 쫙 펼쳐지지 않고 그런 차를 이 문방구 주인이 소지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이들 졸업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액자를 만드는 거래처가 아이가 없어진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방구 안에는 또 암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실이 있었는데 이 자살한 이 담당 경찰관이 문방구 주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매일 뭐 그 앞에서 담배도 피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맞다, 확실히. 그래서 루미놀 반응을 실험을 합니다. 암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루미놀 반응을 했더니 이제 그 색깔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루미놀 실험이라는 게 사실은 피 속에 보면 Fe 그 철분에 반응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암실에 가서 쫙 뿌렸더니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완전한 용의자로 봤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그 사진관에서 카메라를 이제 찍으면 보통 이렇게 디지털화 돼서 탁탁탁 찍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진관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팡 플래시죠, 플래시가 팡 터지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연기가 나고 이런 거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 사진관은. 그러면서 어떤 녹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알리바이가 범인이 아닌 걸로, 그리고 그 루미놀에 대한 어떤 혈흔 반응도 그 사진 암실 안에서 펼쳐져 있는, 바닥에 펼쳐져 있는 그런 녹성분 때문에 반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용의자는 아닌 걸로, 범인이 아닌 걸로 그 당시에 추정이 됐고, 두 번째,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 한 명이 있었다는 거야. 그 고등학생이 뭐 소형차, 마티즈인가 하여튼 그 소형차를 운전까지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그 가까운 장소에 그 시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로, 두 번째 용의자로 올라옵니다. 이 남자 학생이.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망할 당시에, 배수로에서 발견된 당시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여기서 사망을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살해가 되고, 뭐 살해가 된 다음에 사체가 유기된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이 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이 고등학생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사상에서 다시 또 제외가 됐다. 그리고 배수로에 아이가 발견되고 그 안에 이제 삼지창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지창, 농기구. 근데 그 농기구에 대한 어떤 주인도 추적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그걸 잃어버린 적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것도 이제 어떤 범인을 찾는 데 있어서 특정이 되지 않았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두 명의 용의자는 어쨌든 아닌 걸로 됐다. 자, 오늘이 2019년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인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룬 이후로 뭐 한 4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오늘 또 떴어요. 오후에, 저녁 때.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여성 제보자가 한 명 있어요. 어떤 제보자냐면 흰색 차를 타고 어떤 남자가 자기 차에 타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자기가 그냥 안 타면 더 해코지를 당할까봐 탔다라는 거예요. 타고서 어느 정도를 가다가 어디에 내려주기로 했는데 안 내려주고 계속 직진을 하니까 억지로 문을 열고 거의 이제 탈출하다시피 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제보의 말이 그 운전하는 남자의 손이 굉장히 하얗고, 여자 손처럼 하얗고, 손톱에 투명 매니큐어 같은 거를 바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이후로 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여성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경찰관들이 알아서 잡겠지,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보를 안 했는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도 결혼해서 그 사이 이제 딸을 낳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보를 하게 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장 남자에 대한 그러한 지금 뭐 전화가 좀, 여장 남자에 대한 제보가 오늘 2019년 4월 8일 현재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보자를 상대로 최면 수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흰색 차에 넘버가 몇 번이었는지,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까지 몽타주를 그려서 방송에 나와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 여장 남자를 하고 다니는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 또 몽타주가 또 오픈이 돼 있고, 그걸 보고 이런 비슷한 사람 많이 봤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몽타주라는 거는 좀 사실 약간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면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최면 상태에서 찾아낸 뭐 그 차량 넘버라든지 어떤 인상착이나 이런 거는 참고만 해야 될 뿐이지 그걸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매니큐어를 사실 시신에다가 바르고 뭐 이런 행동을 한 건 정말 사이코적인 행동을 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칠해본, 한 번이라도 좀 자기 손에 칠해본 그런 사람이 칠해볼 가능성이 높긴 해요. 자기 손에 칠한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언론에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상태에서 여장 남자를 지금 현재도 하고 다닐까? 그리고 이 인근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서 여장 남자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 제보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범인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매니큐어를 칠하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이슈가 돼서 그렇게 안 다니는 게 맞는데 이렇게 다닌다라는 게 그렇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좀 멀쩡한 모습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수사 인력이 범인을 잡기 위해 총동원됐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뭐 16년이 지나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다시 이제 경찰에서 내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장 남자를 하고 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딱 판단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팩트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범위를 추려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배터리의 어떤 꽂혔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면, 자, 보통 핸드폰을 뺏어서 배터리를 분리를 보통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배터리를 분리하면 기지국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물론 그냥 사람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핸드폰 끄고 뭐 이러지 않고 나는 항상 핸드폰을 배터리를 분리해 뭐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굳이 이 와중에 뭐 배터리를 분리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기지국에서 배터리 분리했을 때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에 대한 기술 전문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통일대라고, 이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고 군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우리 일반인이나 심지어 경찰 수사 관련된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폐쇄되어 있습니다. 군 조직은 굉장히 폐쇄된 조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통신병이나 어떤 군 보안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아이를 포천에서 납치를 했다라고 보는데 유류품이 의정부에서 발견이 됩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까지 자유롭게 갔어요. 가서 보란듯이 쓰레기 위에 휴대폰을 노출시킵니다. 마치 경찰 수사들을
수사관들을 조롱하듯이. 그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 통신 관련돼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이기보다는 통신 전문가 또는 경찰 관련 통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찰 조직에 있는 사람 또는 군 내부에 있는 이러한 통신 지식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전 세 직업군으로 추려봅니다. 자, 군은 헌병이 통제하죠. 경찰 수사 인력은 아이의 시체를 찾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경찰력을 소비합니다. 아까 그 29인치 박스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박스가 남양주 어디에서 보냈고 어디에서 제작이 됐고 누구에게 보내줬고 그거를 전달한 사람은 누군지까지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업무에도 굉장히 많은 경찰력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투입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당시에 잘 모르겠어요. 군인 관련돼서 전부 다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체를 찾고 그 다음 보여지고 있는 이 팩트들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사활동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범인이 의정부 가서 유류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놓고 옵니다. 마치 조롱하듯이. 그러면 이 당시에 뭐 매니큐어를 바르고 관련된 섬 도착 관련된 사람, 뭐 아까 이렇게 박스 관련된 사람, 아까 삼지창 주인, 또 뭐 동일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사받는 입장,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좀 자기를 숨기겠죠. 그리고 뭐 자유스럽게 어디에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봐요, 저는. 그런데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서 군인들까지 총동원이 돼서 사체를 찾는데 움직였습니다. 매우 많은 경찰과 군인까지. 그런데 의정부도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군 관련 사람으로 가능성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발견된 배수로의 직경은 60cm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좁은데 그 발견된 상황에서 그 발견한 경찰관 말에 의하면 이렇게 발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이의 발이 나체인 상태에서. 그래서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체를 놓고 이 삼지창이나 이런 걸로 밀어 넣었다는 거거든요. 발 쪽에서 밀어 넣은 걸로 보이고, 여기서 납치를 하고 살해는 어딘가에서 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사체를 유기했는데, 유기라기보다는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아이가 쭉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고 약간 웅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양을. 그럼 그 상태에서 사망을 해서 사체 경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얼굴과 상체가 다 훼손이 돼 있었다. 자, 이렇습니다. 차량을 소지했을 것입니다. 범인은 차량을 소지를 해서 그 지역을 굉장히 폭 2m 정도밖에 안 되는 농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저녁 6시 18분, 20분이면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그죠? 11월. 그러면은 해가 좀 짧은 때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어둠이 깔려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 2m의 좁은 농로를 자기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지역을. 그리고 이 사람은 소형차나 슬라이딩 도어의 차량을 소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통신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군 간부인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다가 군 간부가 차량을 하나 폐차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라는 게 또 밝혀져요. 자, 노트에 아이의 이름을 다 지웠다는 것도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를 차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태웠을 겁니다. 태우는데 호의동승, 예를 들어서 얘 잠깐 타라, 데려다 줄게 해서 아이가 네 하고 탔을 가능성 하나, 빨리 타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탔을 경우 둘, 그 다음 억지로 순식간에 잡아채가지고 태웠을 경우 셋. 하지만 면식범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추정입니다. 자, 군인이고 아이 얼굴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서로. 그래서 살해를 했다. 차 안에서 살해를 했을 수도 있고 모처로 이동한 후에 살해를 했을 수 있다. 배수로 해서 사망을 진행된 후에 그 자리에 바로 유기한 건 아니다. 일정 기간 보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는 차 안에 장소했을 수도 있고 트렁크 안에 보관했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군부대 인근 또는 군부대 내부는 이 군인들이 뭐 2인 1조로 움직이다든지 열을 맞춰서 단체 활동을 하고 어느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일과가 끝났다가 아무데나 돌아다니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된 그리고 폐쇄된 존이다. 그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 내부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떠한 창고가 됐을 수도 있고 거기에 사체를 유기 또는 보관을 했을 것이다. 왜? 약간의 사이코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이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자기가 통제 안에 아이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즐기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해하고 바로 유기한 건 아니다. 사체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성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사체 애증을 가진, 시체 애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살해한 후에 일정 시간 시체와 시간을 함께 한다. 그리고 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했을 것이다. 사망 후에 매니큐어를 칠했고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단서는 아이의 속옷과 중학생, 여중생의 교복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경찰이 못 찾을 가능성도 있지만 매니큐어를 칠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아이의 속옷과 아이의 교복도 본인이 오랜 기간 소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 비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군부대 인근 또는 그 내부 통제된 폐쇄 지역 안에 사체를 보관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기의 전리품과 같은 그러한 아이의 속옷과 교복을 본인이 소지한 채 아이의 사체를 배수로에 유기했다. 그리고 나머지 유류품들은 자유로운 행동으로 의정부에다가 다른 도시에다가 보란듯이 경찰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갖다 놓았다. 자,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자, 화장품 가게에 들어와서 남자가 매니큐어를 2개를 사갔다는 거예요. 사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진한 뭐 빨간색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서 이제 찾아 사간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범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이거는 우리가 뭐 브랜드나 뭐 매니큐어 화장품 브랜드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안 나온 브랜드다 라고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는 뭐 한 개에 500원짜리, 우리 뭐 장터 같은 데 보면은 막 풀어놓고서 몇 개 얼마 이렇게 파는 그런 중국산 뭐 굉장히 좀 싸구려,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매니큐어였다라고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가게에서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사람은 아니다 라고 경찰에서 말합니다. 근데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 매니큐어 화장품 가게 가서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얘가 범인이 맞습니다. 단지 이거를 안 쓰고 어디 장터에서 이것저것 사서 빨간 매니큐어를 여러 개를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아이한테 쓴 거는 그 화장품의 가게에서 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경찰들 말대로 뭐 그냥 막 싸구려 중국산 어디 뭐 장터에 산 거 그걸 썼을 가능성이 있다. 자, 아이의 손에서 나타난 게 싸구려 매니큐어인데 이 화장품 가게에서 비싼 거 2개를 사간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오류다. 이 사람은 빨간 매니큐어를 사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하지만 아이의 손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매니큐어 중에 중국산 막 싸구려 매니큐어를 썼을 뿐이다. 고로 매니큐어 2개 중에 가장 빨간 거를 찾고 사간 이 남자가 범인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여장을 했었다면 여장을 했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일반 남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멀쩡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고 복장이나 지금 제보 들어오는 것처럼 여장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몽타주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최명 관련된 조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남이 볼 때는. 그리고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죠. 여자 용품, 매니큐어, 빨간 매니큐어라든지 이런 거를 사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범인으로 보입니다. 여장 남자라는 진술은 없어요. 자, 나이 든 사람은 아닌 걸로 추정이 돼요.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범인입니다. 범인이고 이 사람은 통신기술자 또는 군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포천과 의정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에 경찰과 군까지 동원됐지만 바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 간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색 위치까지 본인은 알고 있고 수색 위치까지 결정해서 군인들의 위치를 지휘까지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의 속옷과 여중생 교복은 이 사람이 일정 기간, 심지어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리품으로 보관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군 간부를 대상으로 여중생 교복을 또는 여자 의복을 또는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나 매니큐어를 소지했던 거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의 제보와 목격자를 집중적으로 지금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 안에서 근무를 한 군 간부가 범인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지목을 합니다. 약간의 원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당시에 원사였거든요. 자, 다시 한번 주관적인 추리이고 생각이니 특정 직업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아이의 원혼을 달래야 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16년이 지난 지금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서 국민들이 여러 제보도 지금 보내주고 있지만 여장 남자 뭐 이것도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 당시에 군 관련된 제보나 목격자에 관련된 그런 조사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탐맨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